안녕하세요, 병원입니다. 이번 영상은요 12월 29일 오늘 뭐사지 아침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. 먼저 미국 증시 흐름을 먼저 보실 텐데요. 일단 나스닥 종합지수는 0.4% 정도 하락 중에 있고요. 다우지수는 0.4%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미국 선물지수를 봤었을 때는 조금 더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. 지금 지연 시세인데 아마 한 0.67% 정도는 좀 하락 마감할 수 있겠다 좀 생각이 좀 듭니다.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죠. 그래서 전일까지 좀 하락세를 좀 이어왔는데 아마 이렇게 미국장이 좀 마감했었을 때는 뭐 우리나라 시장도 또 하락 출발은 예상은 좀 됐는데 그래도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700선의 또 지지를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니더라도 뭐 강보합이라든지 약보합 정도 이 정도 수준으로 좀 마감을 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거는 뭐 시장 돼서 열려보고 나서 시국상황을 좀 보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종목들도 이렇다 할 만한 좀 특징 종목들은 많이 없는데 뭐 한 개 정도 좀 새로운 테마가 좀 나온 게 있어요. 요것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중국의 로스트 아크 게임 이름이에요. 우리나라 K게임이 7종이 판호를 발급받았다라고 합니다. 판호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만든 게임을 중국에 바로 수출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. 이름을 중국식으로 좀 바꿔야 되는데 요걸 이제 판호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요게 이제 판호를 발급받아야지만 중국 진출할 수 있게 됐는데 작년에는 몇 개 게임이 좀 못 받았어요. 근데 이제 좀 새롭게 좀 받으면서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뭐 생각이 좀 듭니다. 어쨌든 중국 당국에서 이제 예전에는 게임은 좀 아편이다 해서 게임에 대한 좀 안 좋은 인식이 좀 많았었는데 뭐 그런 것도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. 게임 소비가 증가한다면 뭐 게임주들도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예전만큼 큰 매출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이미 판호를 한번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검은 사막 모바일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은 매출을 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에 새롭게 출시되는 게임이라 할지라도 예전만큼 강한 큰 매출은 나오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뭐 매출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좀 난데, 워낙 이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신작 게임 출시가 됐었을 때, 마케팅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요. 그래서, 이런 마케팅 비용을 제외하고, 과연 좀 얼마나 매출을 더 크게 이끌어낼지, 일단 뭐 진출하는 게임주들이 좀 선방을 했으면, 그 다음에 이어지는, 게임 출시작들도 더 좋은 시세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일단은 기대감으로 올라간 종목들 시간외로 넷마블, 넥슨게임즈, 액션스퀘어, 데브시스터즈, 그리고 M게임, 룽뚜코리아, 위메이드플레이, 펄어비스 대부분 이제 게임주들이 포함되어 있고요.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이 굉장히 좀 안 좋았죠. 위메이드, 위믹스 때문에 게임주들이 좀 약세를 좀 보였었는데 중국 판호 발급 때문에 좀 기대감을 갖고 상승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일단은 넷마블이 시간 외로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시총이 4조예요. 4조짜리인데 시간 외로 상한가 들어간 것도 되게 좀 놀랐습니다. 이렇게까지 장중에 10%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시간 외로 또 올랐어요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갭 뜨고 나서 좀 밀리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워낙 시총이 좀 무겁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좀 보시고 넥슨게임즈는 한 7%, 7.9% 지금 카트라이더 게임을 뭐 이제 뭐 서비스 종료 이런 내용이 있었고 중국에 또 진출했었던 게임들 이런 것도 그렇게 썩 매출을 좀 많이 일으키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넥슨 게임즈도 역시나 좀 반등이 나왔을 때 좀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하루 정도는 거래 대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한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액션스퀘어라든지 데브시스터즈 시총이 큰 종목들은 일단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시총이 좀 작은 뭐 룽투코리아라든지 뭐 액션스퀘어 이런 종목들은 좀 크게 갈 수는 있습니다. 특히 룽투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련
게임을 출시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상한가 들어갔었던 게 신작 게임, 중국에 출시한 신작 게임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. 그래서 롱투 코리아 정도는 관련주로 좀 강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, 그 이제 위메이드 플레이라든지 뭐 펄어비스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, 펄어비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국에 진출한 판호 발급 받은 검은 사막 모바일이 생각보다 매출이 좋지는 않았어요.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크게 갈 거라고는 보진 않고 있고, 일단은 아침에 갭 뜨는 거 좀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중에서 좀 본다라면 시총 좀 낮은 종목 좀 볼 예정이에요. 근데 다 역별이라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, 일단은 본다라고 했을 땐 롱트 코리아나 뭐 액션 스퀘어 이쪽을 좀 볼 것 같고, 넥슨 게임즈는 그래도 게임즈 중에서는 그나마 올해 좀 신작 게임이 좀 많이 나오기도 했고, 중국에 진출한 그 던전 앤 파이터 요게 있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좀 관심있게 봐도 될 것 같긴 합니다. 어쨌든 차트가 다 무너진 차트라서 조심스럽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일동제약이 조코바 조건부 승인으로 내년 초에 상용화 추진한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. 일단 뭐 긴급 상용 승인이 무산되고 나서 뭐 지수가 주가가 좀 급락을 했는데, 뭐 이게 급락을 조코바가 승인이 안 났다라고 해서 뭐 크게 좀 매출에 영향을 좀 미치는 건가? 물론 실망감에 하락은 할 수 있죠. 근데 낙폭이 좀 크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, 중국에는 아직 판매 허가가 나진 않았어요. 수출 계약까지 맺었는데 판매 허가가 난 상태가 아니라서 중국 쪽에서는 일단 뭐 일본 쪽하고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뭐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는데,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면은 좀 분위기는 반전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일단 뭐 낙폭 과대의 관점으로 좀 보고 있고요. 일단 내년 초에 좀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. 다시 한번 조건부 승인으로 한다라고 했었을 때 기술적 반등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, 뭐 시간외로는 일동홀딩스가 조금 더 상승이 좀 나오긴 했는데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시총은 전일까지만 해도 일동제약이 1조가 넘었었는데 하루 만에 시총이 확 내려갔네요. 좀 안타까운 종목이긴 한데, 그래도 뭐 저가 매수 이런 타이밍도 한번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복지부가 중국인 감기약 사재기를 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, 최근 중국 사람들이 좀 보따리상이 넘어와가지고 해열제랑 감기약을 사재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여행용 키리어를 통해서 600만원치를 구입했다, 이런 기사 내용 한번 좀 말씀 좀 드렸죠. 5장에도 말씀 좀 드렸는데,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좀 시간 내로 올라서 말씀 좀 드립니다. 국제약품, 화일약품, 경남제약 이런 종목들이 시간 내로 또 올랐어요. 국제약품도 아침에 좀 슈팅이 좀 나왔다가 좀 밀렸었는데, 일단 뭐 시간 내로도 올라서 다시 한번 정고점 자리, 이건 단기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미 여러 번 시세가 좀 나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길게 보시기보다는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, 화일약품, 경남제약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한번 슈팅 이후에 좀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이렇게 윗골이 달면서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일단 뭐 노린다면은 시간 내로 잘 갔었던 화일약품 좀 볼 수 있는데, 이렇게 좀 윗골이 많이 닿는 종목들은 저도 좀 조심스러워요. 매매를 안 했으면 안 했지 이렇게 막 무작정 달려들지는 않습니다. 일단 뭐 본다라고 했을 때 다른 약품 제약주들과 함께 비교해 가면서 좀 볼 예정이에요. 그리고 내년 목표는 원전 생태계 정상화, SMR, 개발 원전 수출 주력한다. 그래서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SMR 개발, 골자로 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.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뭐 원전 쪽에 좀 밀어붙이지 않을까 했었는데, 생각보다 원전 쪽 많이 못 갔죠. 그래서 좀 이 정도밖에 좀 시세가 안 나왔나 싶을 정도로 국책 뭐 이런 거에 좀 들어가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. 테마주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내년에는 이 원전 쪽은 좀
유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게, 저는, 한전도 계속 적자를 좀 기록하고 있고, 원전 수주권도 아직은, 이슈가 좀 덜 나오지 않았나, 생각이 좀 들어서, 원전 수출권도 그렇고, 국내에서도, 계속, 원전 쪽은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, 지금 가격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, 일단 밀릴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좀 보고 있어요. 뭐, 장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은, 원전 쪽은 한번 포트에 조금이라도 담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G2 파워, 한신기계, BHI, 에너토크,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. 일단 G2 파워랑 뭐 한신기 이런 종목들은 좀 시세가 좀 나왔었죠. BHI와 에너토크 다 시세가 좀 나왔었는데 오전에 잠깐 나왔다가 좀 다 밀렸습니다. 지금 최근 시장이 다 이래요. 슈팅이 나오면 대부분 다 이게 찍어 누르면서 차익 실현 나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도 만약에 시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일단은 뭐 단타로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나는 좀 여유있게 볼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, 비중을 낮게 해서, 혹시나 더 밀릴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, 그런, 여유, 자금을 좀 남겨두셨다가, 뭐, 분할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일단, 단기로는 한번 나올 수 있는데, 계속, 시장이 좀, 올라가면 찍어 누르고 하는 게 있어서, 일단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, BHI는 그나마, 좀 잘 버텨주는 모습이 좀 나왔네요. 그래서 일단 뭐 특징 테마 노려볼 만한 종목들 한번 좀 찾아봤는데 일단 드론 쪽은 좀 조정을 좀 받을 거로 좀 보여지고 그나마 이제 게임주가 새롭게 올라왔는데 요거는 저도 판호 발급 받는다고 해서 바로 매출이 크게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거 뭐 그거는 기사를 조금 보시면 아실 거예요. 게임주들이 지금 쉬운 매출적으로도 그렇고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. 그래서 저는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마지막 거래일이니까 일단은 뭐 그 데이 트레이딩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수익주는 이제 1월달 돼서 저는 1월 2일 이후에 뭐 정부라든지 각 기업들마다 내세우는 전략들 그런 거 좀 보면서 관련주들 한번 좀 공략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일단 목요일 마지막 거래일이다 보니까 금요일 같은 느낌일 텐데 오후장 차익 매물 나오거나 시장 조정 받을 때 조심하시고요. 또 한 해 또 고생들 많으셨고 내년에 더 좋은 수익들 잘 내시기 바랍니다. 저도 많이 도움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